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제게 반복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먼저 어린 학생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경찰이 되셨어요? 저는 전형적인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이사가 잦고 불안정한 환경이다 보니 툭하면 주먹다짐을 하고 말썽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던 저를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건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력이 아닌 두뇌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에 매료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약자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의 잘못을 밝혀내는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사와 학생 대표들이 모이는 학도 호국단 회의에서 저는 겁도 없이 교내 흡연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 옥상이나 화장실에 모여 몰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잡으러 다녔고 운이 나빠 걸린 학생들만 징계를 당했습니다. 전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내 흡연실을 만들어서 지정된 곳에서만 피우게 하고 대신 흡연자에겐 금연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선생님은 먼저 저의 용기를 칭찬해 주시고는 행동하기 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옳은지 꼭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제 가슴 속에 중요한 표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제가 대학생이 되면 누구 못지않게 데모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을 깨고 시위대의 반대편에서는 경찰이 됐습니다. 제가 경찰대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들고 온 경찰대 팸플릿에 조국, 정의, 명예라고 적힌 학훈이 제 눈에 운명처럼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를 앓으신 탓에 국가유공자가 되신 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일같이 강조하셨던 조국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정의도 있었고 제 자존감을 한껏 치켜 세워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로 사는 동안은 언제나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굴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비슷한 또래인 40, 50대 중년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왜 경찰대 교수를 그만두셨어요? 경찰과 학자로 살아왔던 제게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서 무조건 내 편은 옹호하고 상대방은 깎아내리는 정치가 유치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은 작은 잘못으로도 엄벌을 받는데 권력형 범죄자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모두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경랑 속에 빠져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발생한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정치권의 거센 소용돌이가 일자 저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개입과 증거 확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제 의도와는 달리 전문가로서 내놓은 제 주장은 한쪽 편들기로 매도됐고 여당과 보수 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집중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평생 정의를 추구하고 범죄 문제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치밀하게 수사했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날 걸어 잠근 문 안에 있던 국정원 여직원은 보호받아야 할 여성으로서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국정원이란 강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이 우리 법 질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과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도 꼭 필요할 때는 할 말을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고민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옳은지 꼭 생각해 보라시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말씀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토록 좋아했던 경찰대학 교수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정치에 뛰어들며 많은 정당과 정파 중에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무려 46조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미 22조나 들어간 4대강 사업 역시 향후 28조나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방산 비리로 날려버린 국민 혈세도 1조나 됩니다.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75조입니다. 경기 침체에 심각한 경영난, 고용 불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폭탄처럼 빚을 안고 삽니다. 사정이 이런데 막대한 혈세 75조가 허투루 쓰이는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 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모렴치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 탈세, 담합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은 모두 지난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경제 살리기로 포장돼 줄줄이 사면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신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범죄학자인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누구에겐 엄중하게, 누구에겐 허술하게 적용된다면 법과 원칙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하고 폭력적인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권의 무능과 비리로 생긴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메우게 생겼습니다. 담배값, 소주값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파탄난 국가 재정을 서민 지갑에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면 많은 국민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실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세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민의 세금은 늘리면서 부자의 세금은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가계 부채로, 막막한 노후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의 실천이지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자에겐 너그러운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이 아닙니다.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하는 노동계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자 보수 정치의 뿌리가 깊은 영국에서는 왕자들이 군 복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파병에 자원합니다.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자세고 보수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를 대물림하며 세금을 피하고 각종 특혜와 편법, 탈법으로 군 면제를 하는 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짜 보수는 신성한 의무를 앞장서 지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말을 틀어막고 건전한 비판자를 무분별하게 종북으로 몰아가는 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 앞에 당당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자도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민족 자존과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며 헌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 극히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불통의 마이웨이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박 대통령의 나라 사랑, 누구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해야만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는 물론 여당 대표조차 대통령을 겁내고 무조건 찬성과 칭송만 합니다. 정부나 여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고 고언을 올리는 충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성과 경륜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며 스스로 선출했던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도 모자라 배신자로 낙인 찍어 몰아내버린 오만한 소수의 패권 정치가 지배하는 집권 여당,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 무기력한 식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대구시민 박성수 씨는 8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뒤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세계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의 자유가 3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7위라는 처참한 순위를 매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선 북한 핵실험도 야당 탓이라고 우깁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빛 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불능화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남북관계는 10년 전보다 훨씬 악화되고 후퇴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대결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은 3차,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야당 종북몰이 등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도구로만 활용하다 보니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북한 내 자원과 개발 사업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화와 압박,
다자간 국제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속히 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세월호 침몰도 막아내지 못했고 구조에도 실패해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역시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왕좌왕 자중질환에 빠져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국민을 구해낼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메르스 두 사건을 통해서 과연 국가와 정부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과 불신만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꿈꿨습니다. 문화가 융성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우리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불의한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끝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통과 오만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품격 있고 너그러운 보수 정권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야당, 경험과 철학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을 제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격차를 줄이고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평한 기회,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 정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이 확보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